지방도시 살생부 마강내 지음 압축도시만이 살 길이다. 어린말 지방 중소도시들이 빠르게 쇠퇴하고 있다. 사람도 줄고 일자리도 사라진다. 빈 건물과 집들이 늘어난다. 도시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 약 230여 개의 시, 군, 구 중에서 반 이상이 이미 쇠퇴했거나 쇠퇴하고 있고 나머지 20%도 쇠퇴 징후를 보인다고 한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지난 10년간 도시학 및 지역학에서 가장 핫한 주제를 꼽아보라면 단연 도시재생이다. 요즘 어디를 가나 재생 얘기가 빠지지 않는다. 전문가 포럼에는 도시재생이 단골 메뉴다. 학자들이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학술 대회에도 도시재생은 한두 세션 이상을 차지한다. 이제는 대통령까지 직접 도시재생을 위해 재임 기간 동안 5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나섰다. 주변에는 도시 쇠퇴가 심각해지고 재생에 대한 논의가 온 나라를 뒤덮을 것임을 이미 예측했다는 학자도 자주 눈에 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전문가들이 벌떼처럼 달려들면서 이 모든 사건이 예측 가능했던 일이라고 말한다. 성수대교가 붕괴될 때도, 삼풍 백화점이 무너질 때도, 비행기가 추락할 때도 모두 예측할 수 있었는데 막지 못한 인재라며 통탄했었다. 1997년 IMF 구제금융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모두 예견되어 있었던 것이라 말했다. 이런 사건들이 정말 예견된 일이었는지 식별할 안목이 필자에게 없다. 하지만 도시 계획가로서 한 가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게 있다. 한국 지방 중소도시의 쇠퇴는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는 점이다. 쇠퇴는 이미 현실이고 그것도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돼 있다. 그리고 향후 20년간 지방도시들은 지난 10년간 그랬던 것보다도 더욱 심하게 쇠퇴할 것이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한다. 인구가 줄어들고 도시가 쇠퇴하는 게 뭐 그리 큰 문제인가. 인구가 줄어드는 대로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오순도순 살면 되지 않겠는가? 맞는 말일 수 있다. 모든 도시에서 인구가 증가할 수 없다. 인구가 정체된 시대엔 더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지방이 쪼그라드는 게 뭐 그리 대단한 문제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만 알지 둘은 모른다. 지방의 위기는 지방만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 말이다. 지방의 소멸은 정든 마을이 사라지고 있다. 지방 사람들의 박탈감이 심하다는 안타까움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국가의 생존 문제와 맞물려 있다. 인구가 빠져나간 쇠퇴한 도시에서는 재정 투자의 비효율이 급속도로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우리 국민 모두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없는 지방 중소도시들은 정부 예산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조만간 이 문제로 인해 온 나라가 골머리를 썩일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중소도시들을 직접 두 눈으로 살피면서 중소도시의 미래에 대한 불길한 전망을 확인하고 정리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렇게 현장에서 수행한 답사와 연구실에서 진행한 연구의 결과를 이 책에 담았다. 먼저 본문에서 다음과 같은 예측부터 밝힐 것이다. 204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년 조금 더 지나면 우리나라 지자체의 30% 정도는 제 기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제 기능이 상실된다는 표현이 약간 모호할 수 있겠다. 이 표현을 파산과 같은 뜻으로 받아들여도 좋다. 하지만 알거지가 되어 거리에 나앉는 모습을 떠올릴 필요는 없다. 도시 파산 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에선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 중앙정부가 망해가는 도시를 방관하진 않기 때문이다.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어찌 통째로 도시를 버릴 수 있겠는가? 그럼 걱정 안 해도 될까? 절대로 안 된다. 파산 상태에 가까운 30%의 도시들로 인해 온 나라가 휘청거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라도 소매를 걷어붙이고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이런 위기가 생각보다 빨리 닥쳐올 수 있다. 다음으로는 지방의 쇠퇴를 부추기는 이 시대의 메가트렌드와 쇠퇴를 막기 위한 지방 중소도시들의 노력을 살펴볼 것이다. 여기서는 생존을 위한 지방 중소도시들의 필사적 노력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성경 구절에 빗댈 수밖에 없었다. 저성장으로 대변되는 뉴노멀 시대의 쇠퇴 기조가 거역할 수 없는 흐름으로 자리 잡으면서 여기서 벗어나려는 지방 중소도시의 시도는 모두 실패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방 중소도시는 지속적으로 꺾여 나갈 것이고 조만간 우리 모두는 이들 도시에 투입되는 천문학적 액수의 예산에 기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불가피한 지방의 쇠퇴와 몰락에 맞닥뜨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모든 곳을 살릴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지방 중소도시는 양적 발전의 환상에서 벗어나 질적 체질 개선을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국토 균형 발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것이다. 그동안 이 책의 내용을 주변 동료들에게 얘기하곤 했다. 그럼 어김없이 돌아오는 말이 있다. 지방도시 살생부 아니야? 부담스럽지 않아? 이런 책을 내도 되겠어? 솔직히 마음 한구석 불편함이 남아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밝히고 싶다. 우리가 지금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가 맞닥뜨릴 지방도시의 미래는 이보다 더 안 좋을 수는 없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차악의 선택을 고민해야 한다. 도시 쇠퇴와 재생 정책을 알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유익하도록 이 책의 많은 부분의 객관적 통계와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를 인용했다. 일부는 공신력 있는 통계 자료를 이용해 직접 분석한 것도 있다. 하지만 책 속에는 필자의 직관에 기반한 내용들도 꽤 들어있다.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를 너무 가려 쓰거나 포장하지 않기로 했다. 체계화되지 않은 느낌과 직관도 독자들에게 유익한 통찰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다. 책의 내용에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많은 조언과 질책을 부탁한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도움을 준 분들께 감사의 인사도 전하고 싶다. 답사를 함께하면서 동고동락했던 연구실 학생들과의 토론 과정이 이 책의 집필에 너무나 큰 도움을 주었다. 장대비가 쏟아져 내리던 목포의 한적한 거리에서 휴대폰 폭발을 염려할 정도였던 김제의 더위 속에서 우리의 발걸음은 너무도 진지했다. 또한 강창덕 교수님은 연구년을 1주 앞두고 짐을 꾸려야 하는 상황에서도 이 책의 초고를 꼼꼼하게 읽고 서평까지 작성해 주었다. 강 교수님의 주옥 같은 조언에 큰 감사를 드린다. 이 외에도 너무나 많은 분들께 도움을 받았다. 답사에서 만난 지역 주민들, 상인들, 도시재생센터 직원들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현장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이분들과의 진솔한 대화는 책상 물림의 목매함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지면으로 남아 감사를 드린다.